안녕하세요. 나인인칠즈의 김영택입니다. 26년 첫 영상에서 이제 나인인칠즈의 컨텐츠 다양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죠. 그 일환으로 저랑 태원 군이 각자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개별 녹화도 진행해 보았고요. 오늘 이제 영상의 제목은 에이터스 루프 남성 컨템포러리 패션의 자문위원입니다. 네, 제목에서처럼 오늘 다룰 주인공은 에이터스룹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에이터스룹은 이제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순수예술이랑 컨셉 디자인 사이에서 왕복하면서 패션과의 접점에 대해서 계속 모색을 해온 인물인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좀 많이 다뤄지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고, 이분 활동의 어떤 골든에이지, 그러니까 황금기가 2010년대 중후반에 머물러 있고, 그 이후로는 막, 샤라웃 받는 경우가 많이 없어가지고, 생소한 인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외 패션 외신들에서는 어디에서든 이분을 마치 저희가 래퍼들의 래퍼,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을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영향력이 그만큼 매우 큰 사람이고요. 뭐 맨스웨어나 뭐 우먼스웨어, 뭐 액세서리 디자인 같은 뭐 장르를 불문하고 세계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과 그 꿈나무들의 뭐 핀터레스트 보드에 이분의 드로잉 스케치가 하나쯤은 반드시 존재하리라 예상이 되고 저랑 태영 군도 핀터레스트 보드에 이분의 작업물들이 다량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컨셉추얼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해부학적으로 매우 정교한 이제 에이트스룹만의 그 드로잉이 이제 그 컨셉이 있어요. 되게 뚜렷한 어떤 색을 가지고 있고 그게 후학들한테 아직까지도 매우 지대한 영향을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이분이 이제 설립한 또 드로잉 스케치를 따로 모아놓은 The DSA 풀어서 쓰자면 The Daily Sketchbook Archive를 인스타그램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에도 계속해서 공유를 하면서 자신의 사유의 발자취를 계속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감이 되는 그의 디자인 그리고 그런 접근법이 이후에 뭐 다 다루겠지만은 CP 컴퍼니나 스톤 아일랜드, 엄브로 같은 굵직굵직한 브랜드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도 그가 이제 남겼던 그런 프로젝트 피스들 그리고 그가 이후에 진행했던 New Object Research라고 하는 어떤 독립 레이블은 에서의 활동은 테크노 펑셔널리즘 패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시모 오스티나 뭐 우리가 컨스탄트 프랙티스에서 자주 접하는 그런 기능주의적인 의류들 있잖아요. 뭐 옛날 아르마니의 어떤 스포츠웨어들이라든지 뭐 아크텍스나 뭐 에크로님 같은 그런 테크노 펑셔널리즘 패션 장르에 있어서 사실은 매우 중요한 키스톤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조금 심층적으로 에이터스룹이 걸어온 길이 현대 패션에서 또 어떠한 맥락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를 그의 그 사람의 이제 이전 작업물들과 활동들을 짚어보면서 디코딩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몸살 감기가 아직 다 안 나와서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터스룹은 이제 1980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어요. 아르헨티나죠. 그런데 12살에 이제 영국의 번리로 이동하면서 이주해서 이제 거기서 자랐습니다. 사이에 스페인에서도 잠깐 있었는데요. 에이터스룹은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아르헨티나와 이제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있었을 때는 사실 축구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일단 축구 관람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비쌌고, 어린아이로서 거기에 경기장에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벌리로 이동하고 나서는 되게 축구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또 쉽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국 축구 문화, 특히 훌리건, 우리가 라드라고도 부르죠. 어떤 축구 광팬들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자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축구 훌리건들은 CP 컴퍼니와 스톤 아일랜드를 엄청 즐겨 해왔어요. 그 영향 때문인지 이제 에이터스룹은 두 브랜드를 포함해서 마시모 스티의 모든 작업물들을 선망하면서 어떤 자기도 저런 멋있는 자켓을, 나도 저런 멋있는 자켓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일념으로 패션 디자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 맨체스터 이제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 패션 디자인 학사 과정으로 진학을 해서 최우 우등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런던의 RCA, 우리가 많이 아는 패션 스쿨이죠. 로얄 컬리지 오브 아트의 맨스웨어, 남성복 MA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RCA 맨스웨어 졸업 컬렉션이 사실상 에이터스롭이 닦아온 이 길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When football hooligans become Hindu gods. 뭐 제목만 봐도 축구에 대한 그의 짙은 관심이 드러나죠. 에이터스룹은 이제 이 컬렉션에서 가상의 스토리를 상정해서 그 내러티브 속의 인물들의 비주얼을 패션 컬렉션으로 현상을 했는데요. 5명의 훌리건들이 힌두교 신자인 남자 어린 아이를 죽이게 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 훌리건들이 힌두교에 귀의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궁극적으로 힌두교의 신이 되는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형상이 어떠할까를 고민하고 낸 게 이거예요. 힌두교에는 여러 신들이 있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뭐 시바 신도 있고, 비슈누, 코끼리 신 가네샤, 사자신, 그 나라시마 등등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8명의 모델이 각각 밀리터리 웨어 혹은 스포츠웨어에 기반한 스타일을 하고 있고 그 모델들 위에는 이제 넘버링과 함께 힌두교의 여러 신들이 레퍼런스 이미지로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제 M65 피시텔 파카를 이제 재해석해서 후드에 달린 털 부분을 이제 사자의 갈기로 어, 치환하고 후드를 이제 패턴 메이킹에 변형을 주어서 사자의 머리로 이제 재해석하는 작업을 했고요. 중앙과 우측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코끼리 머리가 보이죠? 네. 가네샤 신의 어떤 모습을 어떤 패션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바신은 파괴의 신이죠. 그래서 파괴의 신이란 명목답게 해골을 이제 또 하나의 약간 주머니, 퍼켓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켓의 등부터 이제 갈비뼈 쪽까지 타고 넘어오는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의 드로잉에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엿볼 수가 있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에이터스룹은 굉장히 이제 드로잉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드로잉 작업을 수행을 해왔는데요. 그 덕분인지 이제 일반적인 패션 디자인 학생들의 작업에서는 또 보기 힘든 또 그만의 드로잉 스타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러스트들을 보면은 가만히 서 있는 일러스트들도 있지만 어떤 동세들에 되게 집중하고 천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2006년에 MA 졸업 컬렉션을 잘 마치고 스톤 아일랜드로부터
그가 선망해왔던 마시모 오스티로부터 러브콜이 들어옵니다. 우리 프로젝트 같이 하나 하지 않을래? 라고 말이죠. 그래서 2008년에 스톤 아일랜드와 에이터스룹이 첫 번째 역사적인 협업 컬렉션을 열게 되는데 모듈러 아나토미라는 이름으로 열게 됩니다. 사실 스톤 아일랜드와의 협업은 2008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챕터가 모듈러 아나토미, 즉 모듈러 형태의 해부학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이 자켓이 그 협업 컬렉션의 주인공인데요. 사진으로만 보면은 알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아이디에이션 일러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모듈러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각각의 모듈로 해체했을 때 각각 독립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하나로 합쳐질 수 있고 합쳐졌을 때 또 다른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된 어떤 구조를 모듈러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어떤 각각의 패널들 혹은 파티션들을 분해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재조립되었을 때, 이 자켓이 기능하는 바를 이제 이렇게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왼쪽은 이제 자켓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드레이핑 형태로 이제 본을 뜬 거고요. 중앙과 오른쪽은 이제 어깨부터 해서 후드 부분을 이제 각각의 패널들을 분해했을 때의 모습과 그것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매달아서 본 이미지입니다. 모든 모듈이 합쳐졌을 때는 이러한 자켓이 나온다고 하고요. 이 자켓, 모듈러 아나토미 자켓은 이제 착용자들 리뷰에 의하면은 굉장히 잘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자켓이라고 해요. 전체 스톤 아일랜드 자켓들의 어떤 모델들을 통틀어 놓고 봐도 2008년에 나온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당대의 기술력과 어떤 착용자의 동세를 잘 파악하고 만든 자켓이라는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08년에 두 번째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름이 살짝 다르죠. Articulated Anatomy. 네, 유연한 해부학입니다. Articulated는 특히 어떤 관절 같은 이제 몸에서 꺾이는 부분들에서의 유연함을 이제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두 모델이 다른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같은 자켓을 입고 있어요. 이를 조금 더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스톤 아일랜드의 상징적인 소재인 저 나일론이 있죠. 그리고 어, 관절, 꺾이는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치가 발생하는 부분에 스판이 들어가 있는 소재로 대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메이킹에 되게 집중하면서 소재를 어느 부분에서 신축성이 좋은 소재로 바꿔야 하고 어느 부분은 비교적 스티프한 나일론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신축성이 좋은 소재는 어느 부위에 어떤 모양새로 배치를 했을 때 착용자가 가장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옷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너무 펑퍼짐해지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 스톤 아일랜드와의 두 번의 협업이 종료가 되고 이제 CP 컴퍼니의 어떤 조금 더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밀레밀리아 자켓 20주년 기념 특별판을 에이터스룹에게 의뢰를 합니다. 에이터스룹은 당시에도 이 어떤 기념비적인 자켓을 나에게 왜 의뢰했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하네요. 그만큼 그에게는 되게 벅찬 어떤 기회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밀레밀리아 자켓은 무엇이냐? 이 자켓을 보면 아실 겁니다. 1988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자켓이고요. 밀레밀리아는 이탈리아어로 1000마일이란 뜻입니다. 1000마일. 대충 한 1600km 정도 되죠. 그래서 192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이탈리아의 어떤 상징적인 카 레이스가 있었어요. 지금의 마라톤으로 치면은 UTMB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울트라 마라톤, 뭐 100km, 200km 달리는 마라톤처럼 당시에도 이탈리아 국토 전체를 약간 횡단하는 느낌의 굉장히 긴 거리를 주행하는 카레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이탈리아 카레이스에서 굉장히 어떤 키스톤 같은 존재였죠. 그러나 50년대 후반에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밀레밀리아 카레이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요. 이를 기리는 의미에서 1988년에 CP 컴퍼니가 냈던 자켓이 바로 밀레밀리아 자켓입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디테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후드 부분에 고글이 있죠. 저희가 CP 컴퍼니를 떠올릴 때 이제는 고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기도 할 텐데 저 고글 디테일이 처음 쓰였던 게 바로 이 자켓이고요. 왼쪽 손목 부분에 슬리브의 손목 부분에 들어가 있는 워치 렌즈 그러니까 손목 시계를 이제 슬리브를 걷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저 투명한 유리 부분도 이 자켓에서 처음 쓰였습니다. 당시 밀레밀리아 레이스가 진행될 때 쓰였던 자동차들은 차에게 이제 들이치는 그런 바람을 충분히 잘 막아줄 수 있도록 설계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카 레이서들이 차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전부 다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착용자의 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고글이 존재했던 거고요. 네, 에이터스룹은 그래서 사실 이 20주년 밀레밀리아 자켓을 리디자인해라 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참 난감했다고 합니다. 이미 어떤 디테일의 끝에 도달한 것 같은 이 자켓을 내가 어떻게 특별판이라고 리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가? 이미 완벽한 자켓인데. 그러나 허점이 있었어요. 두 가지 허점이 가장 크게 존재했는데요. 우선 자켓의 기장이 길다 보니까 어, 카 레이서가 이 자켓을 입고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 모델의 밀레밀리아 자켓을 착용하고 칵핏에 앉았을 때 이 기장 때문에 너무 타이트해져서 하체를 움직이기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리브가 이제 워치 렌즈가 손등 부분에 이렇게 있었죠. 기존에는. 그러나 카레이서는 핸들을 늘 잡고 운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당시 카레이서들은 사실 손목시계를 손등 부분이 아니라 손등 옆부분에 저 뭐야 그 손목시계에 페이스가 오도록 이제 살짝 돌려서 착용을 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맞춰서 와시 렌스도 안쪽으로 팔의 안쪽으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앉았을 때 자켓이 옆으로 벌어질 수 있도록 허리깨 부분에 지퍼로 트임을 이제 줄 수 있는 디테일을 추가해서 이런 변형된 스타일의 밀레밀리아 자켓 특별판을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이게 완성된 사진인데요. 우선 여기 허리께에 보이는 이 집 디테일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는 안 보였었죠? 그리고 여기 글러브와 슬리브 양쪽에 들어가 있는 워치 렌즈. 이 글러브는 탈착이 가능한 레이싱 전용 글러브입니다. 이전에는 손등 쪽에 있었는데 워치 렌즈가 안쪽으로 살짝 이동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착용자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서 조정을 해서 칵핏에 앉았을 때 어떻게 조금 더 편리하게 있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무브먼트를 보여준 어떤 전시도 있습니다. 네, 마시모 오스티의 두 개의 브랜드와 성공적인 협업을 마친 뒤에 에이터스룹은 곧바로 엄브로의 러브콜을 받습니다. 사실 에이터스룹이 프로젝트의 신이에요. 프로젝트의 신. 2013년에 그만의 레이블을 드디어 발표하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만의 어떤 디자인 스타일과 그의 내러티브를 축적할 수 있었고요.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이제 에이터스룸만큼 잘 활용한 디자이너도 많이 없습니다. 엄브로와는 그럼 뭘 진행했냐?
엄브로는 영국의 가장 유명한 풋볼 웨어 브랜드죠. 축구화도 팔고 뭐 유명한 사커 저지도, 풋볼 저지도 계속 만들고 관련된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네, 근데 엄브로와 찰리 알렌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영국에서 또 유명했던 테일러링 브랜드입니다. 테일러링 브랜드와 삼자 협업을 해서 2009년에서 10년 영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홈 어웨이 키트 유니폼 디자인을 요청을 받아요. 2009년에 나왔던 잉글랜드 홈 키트가 이렇게 생겼고요. 에이터스롭 스튜디오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가면은 당시 상세한 어떤 작업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착용하는 축구 선수들의 어떤 동세,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들을 잘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옷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 해 2010년에는 이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영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입고 나갈 어웨이 키트를 또 디자인을 해줍니다. 네, 왼쪽 일러스트에서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이 동세에 대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가령 골키퍼가 볼을 막기 위해서 양팔을 어깨 위로 젖힐 때 겨드랑이, armpit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어, 어떤 우수한 착용감을 유지하면서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요. 오른쪽 사진에는 이제 뭐 저희가 다 아는 축구 선수죠. 데이비드 베컴, 웨인 루니, 그리고 존 테리. 맨 오른쪽 선수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당시 걸출한 영국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이 에이터스룹의 작품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축구 참 좋아해서 이런 사진 보면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엄브로와의 이제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을 이제 다 마친 뒤에 이번에는 엄브로가 이전 한 10년 동안 쌓아온 스포츠웨어들의 아카이브를 한번 싹 뒤집어 엎으면서 이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에이터스룹과 엄브로의 헤드 디자이너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 고민한 작업이 바로 ARP, 엄브로 아카이브 리서치 프로젝트입니다. 2011년에 바로 진행이 됐고요. 이런 어떤 축구 선수, 그죠? 늘 모델은 축구 선수죠. 축구 선수가 공을 잡기 위해서 이제 상체를 뒤로 빼면서 하체를 쭉 앞으로 다리를 뻗을 때 어떤 관절의 움직임, 그리고 그것이 의류에 어떻게 이제 관계하는지를 고민한 흔적. 참 해부학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섬세했는지를 이런 일러스트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델링 끝에 나온 바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에이터스룹의 아카이브 피스가 바로 이 램지 자켓입니다. 램지 자켓의 사실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터사이클 자켓에서 어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 옛날 영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램지라는 선수, 아론 램지는 아니고요. 1988년에 뛰었던 선수였는데 성은 퍼스트 네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램지라는 축구 선수의 이름을 따서 만든 풋볼 재킷이다라는 설도 있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우선 이 자켓의 이름은 램지 자켓입니다. 그래서 리버시블로 이렇게 입을 수가 있고 안쪽은 이제 심실링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도록도 나왔고요. 네, 보이네요. ARP 램지 자켓. 네, 2011년까지 이렇게 어떤 협업 프로젝트를 또 쉼없이 달려왔던 에이터스룹이 이제 뭔가 특이점이 왔나 봐요. 여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빌드업을 준비를 합니다. The DSA, The Daily Sketchbook Archives. 뭔가 그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모든 드로잉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릴 모든 드로잉들을 계속해서 어떤 기록물로 남기고 싶었나 봐요. 2012년부터 어떤 아카이브 레이블을 홀로 설립을 합니다. 네. 아래에 거꾸로 되어 있는 에이터스로 찍 그어져 있는 건 그의 상징적인 브랜드 로고죠. 이런 식의 어떤 동세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의 어떤 포즈부터 이렇게 귀여운 어떤 캐릭터들도 그렸고요. 오른쪽에는 뭐 말 위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데 아이디 이고, 슈퍼 이고라는 식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캐릭터를 그리기도 하고 그냥 뭐 배불룩 나온 아저씨가 햄버거 먹고 있는 그런 일러스트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패션에 가까운 형태의 일러스트 작업도 공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일러스트도 있는데요. 어, 보면은 생각나는 두 인물이 있죠. 아마 저도 그 둘을 생각하고 그린 것 같은데, 이제 미셸 라미와 릭 오웬스죠. 네. 그리고 작년 9월쯤에는 이런 식의 또 조금 더 러프한 일러스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좀 옛날 드로잉이라서 좀 힘이 빡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는데 요즘은 좀 귀찮나 봐요. 대충 그리는 경향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 게시물 보시면은 넘버링을 다 이렇게 달아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705번째 그림이란 뜻이고요. 얘는 4701번째 그림이란 뜻이고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그림들도 다 각자 고유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tal Through the DSA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의 모든 일러스트 작업물을 볼 수 있으니까 일러스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넘버링과 그 넘버링에 해당하는 일러스트가 함께 붙어서 뭐 굿즈처럼 이렇게 팔리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복종, 뭐 티셔츠나 후디 같은 거에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가지고 판매가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012년 같은 해에 이제 에이터스룹의 정말 마음속에 뭔가 특이점이 왔나 봐요. 디자인 매니페스토를 공개를 합니다. 매니페스토는 이제 선언문이죠. 디자인 선언문입니다. New Object Research라는 제목을 달고 자, 드디어 매니페스토를 딱 네, 공개를 합니다. 디자인 매니페스토를 공개한다는 건 뭔가 조금 역사적인 어떤 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다미르 도마를 인터뷰를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미르 도마도 디오민이라는 새로운 레이블을 설립을 하면서 디오민의 디자인 매니페스토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전의 다미르 도마와 디오민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다미르 도마의 활동을 접고 디오민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포부가 담긴 것이 바로 매니페스토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New Object Research는 사실 에이터스룹이 과거에 어떤 노마드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는 청산을 하고 이제 본인의 색깔을 확실하게 찾아가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담은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글을 다 번역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하자면 New Object Research는 하나의 매니페스토에서 시작하는 레이블이고요. 브랜드 이름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에이터스룹이 2005년에 RCA에서 했었던 어떤 작업들 그리고 그 이전에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하면서 했었던 컬렉션부터 시작해서 그 매니페스토를 공개하기 전까지 했었던 개인 작업물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어떤
여기가 내 시발점이고 앞으로도 이전에 했던 내 이러이러한 작업물을 기점으로 해서 내 개인 작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들이 여럿 있는데 내러티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어떤 디자인은 어, 고유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의미가 담기지 않은 디자인은 어, 아무 어떤 가치도 지니지 못한다. 그리고 또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로서의 자아를 분리해서 에이터스룹은 스스로를 생각하는데요. 아티스트로서의 에이터스룹은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디자이너로서의 에이터스룹이 solve, 해결을 합니다. 그 과정을 지금까지 2025년까지도 계속 꾸준히 반복해오는 것들을 최근 활동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갑자기 확 뭔가 정갈해졌죠. 이를 갈고 2013년부터 이제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가루다 캡이라고 해서요. 2006년에 아까 보여드렸던 RCA MA 졸업 컬렉션에서 When Football Hooligans Become Hindu Gods 에서 가루다라고 하는 새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의 새 부리 부분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런 폴드가 가능한 마스크도 됐다가 캡도 됐다가 할 수 있는 이 캡을 일러스트 형태에서 이제 실물로 구체화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은 이제 The Funeral of New Orleans One이라고 하는 이제 그의 두 번째 개인 작업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의 작업물 중 하나이자 그의 어떤 상징적인 피스 중 하나인 스컬 백팩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가 2000년대 중반에 사회적으로 가장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던 검정색 백팩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만든 작업물이에요. 에이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에 인종 조금 차별받거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종이 검정색 백팩을 쓰면 그 사람을 마치 테러리스트 혹은 테러를 일으킬 것 같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낙인을 찍고 되게 경계를 하는 것들을 자기가 느꼈다고 해요. 왜냐면 에이터스룹도 사실 어, 태어난 곳이 앵글로색슨족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유색 인종이다 보니 거기에서 왔던 어떤 그런 압박이나 자기가 받았던 어떤 경계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업사이드 다운된 해골을 모티브로 해서 이런 가방을 만들었고요. 네, 이거는 그 가방의 다른 사진입니다. 이런 어떤 해골 모티프는 에이토스룹의 이후 작업물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2006년에 MA 졸업 컬렉션에서도 시바신을 모티브로 한 그 자켓에서도 한번 나타난 적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2014년에 아티스트 플라잉 로터스와의 어떤 협업 헤드피스의 사진인데요. 여기서도 어떤 해골 모티프가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앙 상단에 있는 이 사진은 좀 전설적인 사진으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죠. 네, 이것도 이제 New Object Research의 하나인 The Portrait of Numi Rapaz라고 하는 제 자신의 개인 컬렉션의 사진 중 일부입니다. 2016년에는 The Rite of Spring이라는 제목으로 퍼펫 쇼를 진행을 해요. 이제 New Object Research라는 그 큰 매니페스토이자 그 레이블 아래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되게 좀 감명 깊게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검정색 옷을 입은 사나이는 사실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안에 그냥 퍼펫이고요.
사람 실제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된 마네킹에 이제 관절이 다 달려 있고, 저 막대기가 이제 저 퍼펫을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저 이제 퍼펫, 검정색 옷을 입은 이 퍼펫이 바닥에 엎드린 채로 딱 그 쇼가 시작하는데, 진짜 사람이 누워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 퍼펫에 꽂혀있던 막대기가 약간 사회가 저 검정 옷을 입은 사나이에게 쏜 화살 같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저 5명의 퍼페티어, 들이 나타나가지고 저 막대기를 잡고 캣워크를 하더라고요. 저걸 6번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보는 내내 좀 기괴하면서도 어쩜 저렇게 퍼펫쇼인데 사람처럼 걷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2021년까지 계속해서 개인 연구를 진행하다가 15 years of Aethersloop Studio, AT 스튜디오가 이제 설립된 지 15년이 지난 것을 기념해서 기념 전시를 이제 홍콩과 이제 중국의 션전의 두 장소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홍콩의 뭐 잉크 클로징도 그렇고, 션전의 조빈 부티크도 그렇고, 사실 뭐 아티저널 패션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들, 다크웨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봤을 부티크들이죠. 이게 이제 15 years exhibition의 로고고요. 마네킹이에요. 모델 아니고. 마네킹이 메고 있는 이 백팩은 아까 우리가 봤던 업사이드 다운 스컬 백팩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홍콩의 잉크 클로징에서 진행됐던 전시고요. 이거는 이제 조빈 부티크, 션젠의 조빈 부티크에서 진행됐던 전시입니다. 그리고 익세비션 From the Moor 또 2025년 작년 아마 12월이었을 거예요. 진행됐던 또 가장 최근의 전시인데요. 아직까지 죽지 않고 나 살아있다를 보여주는 전시였고, 그간의 그의 어떤 연구, 그 스튜디오에서의 연구 행적들을 한 번 더 이전의 아카이브와 함께 공개하는 전시였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에 찍힌 에이터스룹의 사진이고요. 앳돼 보이고 뭔가 그냥 청년 같죠? 이게 25년 From the Moor 전시 기념으로 찍힌 에이터스룹의 사진입니다. 10년 사이에 뭔가 악마를 이제 소환할 것 같은 그런 점킹 스타일이 깃든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에이터스룹의 지난 한 19년이죠. 19년간의 행적을 한번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사실 이 말고도 제가 누락한 시간 관계상 누락한 어떤 에이터스룹의 다른 행적들이 워낙 많아요. 이 사람이 활동을 너무 많이 했어서 어, 저는 지극히 패션에만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풀었는데 사실 뭐 다른 무용가, 코리오그래퍼나 다른 뭐 락밴드나 음악가들과도 계속해서 협업을 해온 에이터 수룹이고요. 그리고 비단 패션 디자인이나 뭐 컨셉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필름 촬영이나 아니면 포토그래프에서도 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정말 팔방미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신에서는 패션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다라고 에이터스룹을 칭송하기도 하는데요. 26년 4월에는 이제 또, 한 15년 만이죠. 거의 15년 만에 또 엄브로와 다시 파트너십을 맺고 캡슐 컬렉션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궁금하고요. 지금까지의 에이터스룹 같이 공유해서 봤던 에이터스룹의 디자인 행적들을 보면 참 진심이고 어떤 패션 인더스트리가 설정해 놓은 그런 어떤 스케줄이나 타임라인에 어, 절대 순응하지 않고 그만의 어떤 가장 순수한 형태의 디자인을 고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디자인 공부하는 사람들이 에이터스룹을 만약에 아마 공부를 하고 있다면 다 아실 테지만 만약 이번이 처음을 듣게 되는 계기라면 한번 에이터스룹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서 일단 퓨리스트 그러니까 순수주의자로서의 디자이너는 어떻게 또 살고 그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또 이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소리가 안 좋기도 하고 제가 말주변이 없기도 하고 네, 아무튼 우선 에이터스룹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아마 이제 태원군과 함께 롱폼 한 1시간짜리 오랜만에 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 많이 없을 텐데 아무튼 감사합니다.